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건설사 재건축 안에 아파트 공사비 상승 아닌 집값 공식이 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일리 뉴스 정부도 재건축 돕는데 집 지을 건설사가 없다. 건설사 공사비 올려주지 않으면 시공계약 철회하겠다. 흔히들 공사비가 올라가서 건설사에서 공사비 올려달라고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지금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원유 가격을 한번 보면 1년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이제 거의 1년 전 가격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3년 그래프를 보아도 생각보다 많이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지금. 그러니까 작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졌을 때부터 원유 가격이 급속도로 올라가서 작년 한 8월 정도까지 원유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다가 그때부터 서서히 내려가서 지금은 사실 원유가 그렇게 높은 가격이 아닙니다. 건설 원가를 구성하는 원자재 가격 중에서 석유 가격보다도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없겠죠. 전반적인 원료가 되기 때문에 에너지원이 되기 때문에 석유 가격이 가장 중요한데 석유 가격은 지금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철광석 한번 보시겠습니다. 철광석도 1년짜리 그래프를 한번 보면은 1년 전 수준으로 거의 내려와 있고 3년 그래프를 보더라도 크게 높은 수준이 아닙니다. 철광석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 2021년 하반기에 미국에서 돈을 엄청나게 풀었을 때 달러 가격이 달러 가치가 내려가니까 철광석 가격이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고평가되었던 시기가 있었죠.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전에 벌써 철광석은 고점을 찍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하향 안정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터지고 나서 잠시 또 반등을 했다가 그 이후에는 하향 안정화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자재 가격 한번 정리를 좀 해보면 1번 아파트 공사비 2021년 달러 유동성 폭증한 시기, 그리고 2023년에는 3월에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래서 상기 1번, 2번 시기에 원자재별로 다른 고점이 형성되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원자재 가격들이 상당히 많이 내려와 있고 이제는 거의 안정화 단계에 들어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파트 공사비 이야기를 할 때 자재 가격 폭등 요런 내용은 좀 성립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주택 공사비와 땅값 사이의 관계를 한번 보면 조선시대하고 현대사회, 조선시대는 기술력이 없어서 공사비가 비쌌죠. 집을 고층으로 못 지었습니다. 그래서 땅값이 쌌죠. 현대는 공사비가 쌉니다. 고층 아파트 저렴하게 지을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땅값이 비쌉니다. 요걸 좀 다른 각도로 보면은 3종 일반 주거지역, 아파트 높게 지을 수 있는 주거지, 아파트는 저렴하게 많이 찍어내는 제품이죠. 그런 아파트, 대량 생산 가능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이기 때문에 땅이 비쌉니다. 반면에 일종 전용 주거지역, 가성비 안 나오는 주택만 지을 수 있는 땅이죠. 그러니까 땅값이 싼 겁니다. 그래서 주택 공사비와 땅값 사이의 관계, 주택 공사비가 올라가면 땅값은 내려가고 주택 공사비가 내려가면 땅값은 올라가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요 부분 제가 저번에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제가 혹시나 싶어서 다음에 제가 자세하게, 정말 자세하게 한 큐에 정리를 쫙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맛보기만 일단 말씀을 드렸고, 다시 본론으로 넘어와서 건설사 재건축 안에 집값 공식이 변했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재료비, 원자재 가격 상승 때문에 공사비가 올라가서 재건축 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집값 공식이 변한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재건축 안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보기 위해서 일단 수조 모형 잠시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수조에 차 있는 물의 높이는 전세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저 수위는 전세 수준,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연동해서 매매 가격도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상황은 유동성 폭풍 감소, 한마디로 고금리, 금리가 높으니까 전세 수준이 좀 내려갑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주택시장이 좋아서 공급이 많았죠. 그 이야기는 수조의 사이즈 자체가 커진다는 겁니다. 수조의 사이즈가 커지니까 당연히 수위는 더 낮아지겠죠. 이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급속도로 수위가 내려가고 있는 상황, 한마디로 전세 가격이 굉장히 빨리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세 가격이 내려가다가 매매 가격이 내려가다가 멈추겠죠. 그 멈추는 선이 뉴노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뉴노멀은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 여전히 전세 제도가 살아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점에서 형성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전세 제도가 없어질 건데, 그렇게 되면은 이 뉴노멀이 한 단계 더 갭 하락을 하면서 찐 가치에 가까운 매매 가격이 형성될 것인데, 그 찐 가치에 가까운 매매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월세하고 비례해서 수익환원법으로 환산했을 때 월세 수익률이 한 5% 정도, 그 선에서 찐 가치가 형성될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나중 이야기죠. 나중 이야기고 결국에는 전세제도 없어질 거고, 그러나 당장은 일단 당장 형성되는 뉴노멀은 전세를 베이스로 한, 전세 가격을 베이스로 한 어떤 그런 수치의 매매 가격이 수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방금 제가 드린 말씀을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미국 국채, 한국 국채 10년짜리 금리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 국채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년 동안 이렇게 높은 금리가 형성된 적이 없습니다. 가만히 보시면 지금 10년 동안 최고치를 찍었죠. 얼마 전에 4.21%, 4%가 넘어간 적이 없었는데 이제 미국 국채 10년물 4% 찍는 시대로 상황이 변했죠. 반면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만큼 금리가 많이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 잘 보시면 우리나라도 4.65% 10년 고점을 찍었으나 지금 현재 상태를 보면은 2012년, 13년 그때 수준의 금리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미국도 주택시장 힘들고 한국은 더 힘들죠. 지금 오히려 미국 금리가 더 많이 올랐는데도 한국 부동산이 더 힘듭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월세가 지배적인 시장, 다른 나라, 그냥 미국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빼면은 월세가 지배적인 시장이죠. 월세가 지배적인 시장은 소득에 따라서 주택 가격이 형성되는 그런 시장을 의미합니다. 이런 시장에서 임대 수익률이 7%다. 그리고 세금 및 유지관리비 3% 정도 빼고 나면 비용 차감 후 순수익은 한 수익률이 4%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시중금리가 3%일 때, 시중금리가 3%밖에 안 된다. 그러면 실거주용으로는 주택 매수할 만합니다. 얼마 전까지 이랬죠. 그런데
투자라면은 좀 달라지죠. 투자면 미국 같은 경우에 주택에 왜 투자를 하겠습니까? 주식에 투자하면 훨씬 더 수익률이 높은데 누가 주택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실거주용으로는 살만했죠. 매수할 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중금리가 6%, 요 정도까지 올라와 버리니까 정말 욕 나오는 주택 가격인 거죠. 지금 상황이 수익률이 4%밖에 안 나오는데 지금 시중금리 6%, 벌써 맛이 갔죠.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서는 실거주용 주택도 매수하기가 상당히 꺼려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좀 낫습니다. 우리나라에 비하면 훨씬 낫죠. 왜냐하면 원래부터 월세가 지배적인 시장이었기 때문에 오버슈팅을 크게 많이 안 했다는 이야기죠. 그것도 그럴 것이 미국은 우리나라보다도 1인당 GDP가 2배 높은 수준인데 주택 가격은 더 싸죠. 그러니까 미국은 오버슈팅 많이 안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세가 지배적인 시장이어서 지금 약간만 충격받는 것이겠지요. 반면에 우리나라 한번 보겠습니다. 3번 전세가 지배적인 시장, 집값이 10억입니다. 10억. 전세가 8억이었습니다. 집값이 10억이었고 전세가 8억이었습니다. 그러면 2억에 대한 금융비용이 발생하고 집을 소유하면 세금을 내야 되죠. 그래서 2억에 대한 금융비용 플러스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억에 집을 사서 8억의 전세를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더 떨어질 줄 알고 시중금리 3%일 때 추가 유동성 공급을 하면은 그러니까 시중금리가 3%에서 1%까지 떨어지면은 이론적으로는 전세 가격이 3배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 매매가도 거기에 준해서 올라갈 수 있다. 이러한 환상을 품고 추가 유동성 공급을 보고 투자를 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은 어이없이 보이겠지만 2021년도 하반기에 이런 마음으로 앞으로 금리 더 떨어질 것이라고 보고 매수한 사람들이 꽤 많은데 쫄딱 망했죠. 쫄딱 망한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보면. 그러니까 3%에서 1%를 향해서 금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중금리가 6%까지 거의 실질적으로 6%가 넘죠. 이런 상황으로 오니까 지금 전세는 8억에서 더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4억을 향해서 계속 하락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한마디로 우리나라는 전세가 지배적인 시장이기 때문에 올라갈 때도 훨씬 빨리 올라갔고 내려갈 때도 훨씬 빨리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전세가 없어져 버리면 월세가 지배적인 시장이 되면 지금 떨어지는 것보다도 더 큰 폭으로 매매 가격이 더 많이 떨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4번 마무리하겠습니다. 한국은 전세와 연동되는 주택시장 형성되어 있음. 금리 2%에서 1% 언더로 가면은 2배 이상 상승. 그러니까 2021년 영끌해서 집을 매수했던 거죠. 고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지금 상황은 금리가 1% 방향이 아니라 현재 6%까지 왔죠. 그러니까 당연히 2분의 1 가격은 기본이고 운이 나쁘면 3분의 1까지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죠. 이론적으로 보면은 3분의 1 충분히 가능한 숫자죠. 그리고 월세만 남고 전세가 사라지면은 앞으로 계속 한동안 대한민국 주택 가격은 힘을 못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건설회사가 모를 리가 없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을 건설회사 대표가 되는 사람이 만약에 이 내용을 모른다. 그러면 그 사람은 건설회사 대표 자격이 전혀 없는 거죠. 대한민국 토건으로 아파트 밀어주는 나라인데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그 내용을 모른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모른다. 자격이 없는 거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웬만한 건설회사 사장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좀 더 풀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시공사는 PF 대출 받아서 사업 진행하고 분양해서 대출금 갚고 남은 돈으로 공사를 마무리하죠. 그런데 지금 현재 미분양은 필수입니다. 현재 미분양은 왜 필수인가? 조합원들, 한마디로 집주인들 욕심이 과해서 현실을 바로 보지 못하고 있죠. 현실은 지금 떨어지는 것이 맞는데 조합원, 집주인들은 욕심이 예전과 똑같아서 호가가 높죠. 호가가 높으니까 아무도 안 사죠. 그래서 거래 절벽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미분양은 필수죠. 분양가가 높으니까. 그러면 PF 대출 갚지 못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걸 건설회사가 모를 리가 없죠. 그래서 건설회사는 일종의 그 플랜 B를 마련해야 되는데 그게 유치권 설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공사비는 택도 없고 높은 공사비 책정해서 미분양 시 유치권 설정해서 시행으로 전환하겠죠. 한마디로 조합원들 아파트 통으로 뺏기는 거죠. 대신에 시공사가 그 권리를 가져가고 그래서 적정 가격에 분양해서 엑시트 할 수 있는 플랜 B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공사비 좀 더 높여달라 이런 요구를 하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건설사 재건축 안 해. 그 이유는 집값 공식이 변해서 한마디로 선수들이 건설사들이 지금 집값이 굉장히 말도 안 되게 높다라고 생각하는 상황이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